감히 네가 날 심판해? 법정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김건희의 오만한 실체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아나무인 태도에 온 국민의 분노는 그야말로 폭발 직전인데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김건희 씨의 법정안 모습이 3개월 만에 공개됐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비상계엄 선포도 미리 몰랐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심강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수사 무마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건희 씨. 재판부는 신문에 앞서 이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하는 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아닌 부분은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김 씨는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자신을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인사에 관여했는지 묻자 거듭 부정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검찰 인사에 대해 보고받거나 그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인사에 대한 증인의 의견 또는 희망사항을 전달한 사실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장관이 친분이 있는지 묻자 별로 없다고 답변했고 친분에 대한 추가 질문이 나오자 전혀 모른다며 인상을 쓰기도 했습니다. 전혀 모르죠. 저는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그때 증언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내란 특검은 김건희 씨가 구속 취소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에게 내가 계획해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계엄을 했냐며 화를 내는 것을 봤다는 측근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김 씨 역시 비상계엄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 선포 인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씨는 그러나 2년 전 디올백 논란 당시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며 메시지를 보냈던 이유와 경위 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핵심 사안에 대해선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슬슬 이제 토막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숨은 이제 파묘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관저공사 있잖아요. 21g이 받은 것부터 이상했었잖아. 근데 왜 그때 제대로 된 견적도 안 받았냐 내지는 그와 관련된 서류가 없냐라고 봤더니 세상에 업체가 예산의 3배를 지들이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업체가 1억에 지어주세요 그러는데 아니 3억 내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계약을 안 거친 상황에 선불로 지급이 될 수가 있습니까? 충격적입니다. 그래 놓고 막상 아내는 간이 의자에다가 제대로 된 탁자 손님용 탁자 하나를 안 만들어놔갖고 세계 최고 부자를 무랍에 생수 먹여서 보내게 만드는 그런 인테리어를 해놓고 예산을 3배를 땡겨갔다는 거예요. 자, 2022년 4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관저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기존에 내정돼 있던 업체에서 21g으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 청와대 연회장 공사를 맡았던 기존 업체가 설계 도면을 완성하고 시공 준비를 하던 시점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더 기가 막힌 건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는 14억 4천만 원이었는데 21g은 예비비의 3배에 달하는 41억 1,600만 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14억을 41억으로. 네. 그러면 그런 거 치고는 너무 고친 게 없지 않아? 양아치들 진짜. 그 정도면 거의 신축을 해도 그 비용이 뭐 할 것 같은데? 1차 계약 2022년 5월에 12억 원으로 했고요. 2차 계약 업무동에 대해서 3개월 후에 16억 원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예산을 3배 올려준다 그래서 네 그러세요 라는 것도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만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설계 도면도 없었어요. 도면 없이 공사를 했어요 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중에 준공 검사할 때 도면을 그렸는데 진짜 쉽게 말해서 외변이나 외곽이라든지 구조물에 대해서 건드린 거는 조금 그 사우나실 달아낸 거, 그 다음에 별도의 공간 그 한 4평짜리 별도로 하나 지어낸 거 말고는 외관은 하나도 안 건드렸습니다. 원래 있던 건물 안에 벽도 안 건드린 상황에서 말 그대로 인테리어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거의 그거겠네. 21g 저기
그 41억 1,600만 원이라고 써. 그리고 공사는 4억 1천만 원에 하고 나머지 90%는 나한테 입금해. 그래. 그거지 뭐. 이거 돈 어디 갔는지 봐야 돼. 어디 갔겠어요? 그 21g이 사날론 세날이 한다. 샤넬 여성복부터 각종 고가 보석들. 결국은 관저 삥땅 친 돈으로 21g이 샤넬 VVIP가 된 거예요. 우리 세금으로 그럼 처먹은 거네. 너무 꽉 떨어지는 거 아니야. 와. 그러니까 그 공사비를 받아서 제가 써보지도 못하고 건이한테 샤넬 목걸이랑 화장품이랑 옷으로 해갖고 바꿔갖고 쇼핑해서 갖다 줬으면 김건희가 쓴 거지. 세금을 그냥 쓴 거지. 그러니까 21g 차원에서는 아니 여사님이 우리 무슨 잘못 있어? 여사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했고 시키는 대로 한 여사님이 시키는 것뿐인데. 대로 한 것뿐이고 나는 중간에서 심부름 겁나 열심히 했어. 심지어 저는 면허도 없는데 그러더니 누가 면허 같은 거 신경 쓰래? 라고 오히려 혼났다 우리는. 그래서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선정이 공식적인 입찰 절차나 검수 이후에 이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김건희가 하라고 해갖고 그래서 업체를 선정했을 뿐이다라는 진술이 나와 있다는 거죠. 김호진 전 국토부 1차관 얘기했잖아요. 윤한홍 의원으로부터 김건희가 고른 업체라는 얘기를 들었다. 자소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기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설계 도면을 검토를 했다든지 견적서를 검토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비교 견적을 받았다든지 경쟁업체 견적을 받았다든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고칠지도 모르는 데다가 41억을 준 거고 다 짓고 난 다음에는 신고도 안 했어요. 구청에다 신고도 안 했어. 증축 변경에 대한 거. 불법 건축물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감사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때 가갖고 서류를 넣어갖고 했는데 그런 거 치고는 42억 들은 거 치고는 이상한 비엔날레에서 갖고 온 기와집 하나하고 사우나실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레스룸 달아난 거 빼고는 없단 말이야. 나머지 야구장, 골프장 지은 거는 다 또 경호처 예산으로 지었어. 그러네. 그 돈은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러면 도대체 41억으로 뭘 발랐길래, 빈살만 왔을 때는, 거기다가 그 등치에 맞지도 않는 보조의자 앉혀갖고, 그때가 물을 진짜- 쑤셨겠냐고. 진짜 그때가 제일 부끄러웠어요. 페트병에 물 따라주고. 아니, 손님한테 대접할 만한 제대로 된 가구조차 하나 없었다는 거야. 그 안에 세계 최고 부자를 불러놓고. 아니, 걔한테는 정말 생소한 체험이었겠지. 나한테 이렇게까지 대하는 사람 서민 체험. 처음이야. 이런 느낌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이 돈 41억 내가 보기엔 4억도 안 썼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그 분위기로 보면. 그럼 그게 고스란히 21g의 통장으로 들어간 거고 돈으로 받았었던 뇌물로 뇌물이 아니네요. 내 돈으로 내가 쓴 거니까. 네. 내 돈이라니 세금이지. 근데 세금인데 내 돈으로 들어왔잖아.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지 돈인 거지. 와. 정말 놀라운 멘탈이고요. 미쳤다 진짜. 정말 놀라운 우정입니다. 어떻게 이게 안 들킬까라고 생각하죠? 대한민국 같은 전산화가 돼 있는 국가에서 말이 안 돼. 입헌 군주제도 아니고 공화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빼돌리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집행을 해놓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거는 이제 내가 영원히 집권하면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을 당선을 시키는 순간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나는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고 대통령일 거야 라는 확신에 차지 않고서는 통일 대통령. 이게 시작하자마자 인수위 때부터 이 지랄을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걸릴 거라는 걸 알았다. 정말 어마어마한 멘탈이라고밖에 더 이상 칭찬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멘탈이 아니라 그냥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거야. 그래서 이것도요, 그 특검에서 추가 조사 끝내가지고 기소해야 됩니다. 이거 공금 횡령이고요, 사실상에. 직권 남용입니다. 아니, 영부인이 뭐라고 지가 관저공사에 대한 업체를 지정하고 금액을 맘대로 늘리고 설계를 변경합니까? 그거 다 국토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루트를 거쳐가지고 예산 청구를 하고 결재를 막고 그 과정 중에 들어가야 될 각종 증빙과 검토 자료가 첨부가 돼야지만 쓸 수 있는 게 나라 돈인 거야. 근데 이걸 쌈지천처럼 썼다는 거 아니야. 나중에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도 2년을 했는데 이런 내용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무튼 참 건의는 난년인 거고 지금 1년 8개월 받고 난 다음에 나 좀만 있으면 나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특검이 다시 18년인가요? 18년을 구형을 했는데 아무튼 김건희는 이 구형대로 형을 받아서 오래오래 옴쳐놓은 돈 못 쓰고 나중에 하나하나 다 발본색원해갖고 국고로 전부 다 환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5년입니다. 15년인가요? 구형량이 15년. 그 18년은 때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자, 1심에서 1년 8개월 나왔으니까. 네. 네. 딱 10배 해서 18년은 때려줬으면 하는 게. 왜냐면 15년 구형했는데, 나 3년은 보너스라고 또 판사가 더 얹어줄 수도 있잖아요. 네. 어제 그 박성재 재판이 굉장히 그 국민들께 큰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이제 김건희 씨의 출석 때문에 그런데요. 약 30분 정도 출석해서 거의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만 계속 동어 반복을 하고 퇴장을 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의원님 재판? 제가 보지는 않고 예. 제가 재판 볼 정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 요새 바쁘셔가지고 국조특위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예. 제가 신문을 보거든요. 신문에 그 뉴스가 나왔던데 네. 김건희 씨 입장에서 당연히 모른다고 하겠죠. 그거 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법무부 장관에게 네. 대통령 부인이 사적으로 문자를 보낸 관계라면은 네. 보통 모르는 사이라면 보낼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충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됐기 때문에 네. 한나라의 법무부 장관한테 자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냐, 네.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를 어떻게 설치되냐, 네. 이걸 조목조목 물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전에 네. 그 관계가 형성되고 잘 알고 있다는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웬만큼 친소관계가 있지 않고서야 못하죠. 내 사건 어떻게 되느냐고 못하죠. 직접 문자를 못하죠. 보내서 예. 이거는 그러니까 뭐 설령 궁금하다 하더라도 이 여러 그렇죠. 가지 그 상황과 관계를 고려해서 이를테면 남편인 남편을 통해서 윤석열을 통해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그러나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뭐 말로는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직접 문자로 사실 확인 체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모른다고 하면 난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는 것이죠. 예, 모른다고 하면 위증이 되니까. 예, 답변하지 답변 안 하면 위증은 아니지 그렇게 않습니까? 피해갔다. 피해갔다. 예. 네. 근데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진관 부장판사는 전염병 사유가 아니면 벗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뭐 감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끝내 벗기는 했습니다. 본인의 모습을, 감기는 아닌 것 같아요, 목소리가. 예.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뭐 싫겠죠. 싫으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배석 판사가 묻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했느냐라고 묻는 거에 대해서 아주 몰랐다. 네. 나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는 반면 혹여라도 불리할 것 같은 경우는 다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피해가는. 김건희 씨가 계엄을 알았냐 몰랐냐는 네. 이 지구상에서 입증이 가장 어려운 마의 입증입니다. 마의 입증이다. 마의 입증. 예. 그래서 윤석열이가 입을 열지 않는 입증이 안 됩니다. 예. 지금 성형외과하고 그런 것은 네. 현장 알리바이밖에 되지 않은 것이고 계엄을 알았냐 몰랐냐 얼마든지 부부간의 의사소통에서 전달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다만 국민들이 의심을 하죠. 이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도 김건희 씨가 모든 것을 관장으로 관여를 했는데 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몰랐을까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의심으로 그치는 것이고 입증을 하려면은 네. 윤석열 피고인이 입을 열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으로 끝나는 걸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렇게 이번에 네. 예. 네. 더 이상 입증 왜냐하면 둘 다 입을 안 열 그렇죠. 거기 때문에 마의 입증. 마의 입증이다. 예. 오늘 재판에 또 나옵니다. 그 네. 윤석열 무상 여론조사 제공받은 것과 관련해서 증인으로 또 출석을 하게 되는데 언론에서는 두 사람이 뭐 몇 개월 만에 만나는 거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데 법정에서 부부가 이렇게 공범관계로 또는 뭐 증인과 피고 관계로 만나는 것도 참 대한민국 그렇죠. 역사에서 국민으로서 네. 저 장면을 보는 것 자체가 즐겁지가 않죠. 네. 부담스럽고 민망스럽고 안타까울 네, 장면이죠. 예. 그런데 이번 이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받은 게
무죄가 선고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무죄 이유가 우리가 볼 때도 아주 궤변이고 독단이죠. 그런 문제는 계약서를 안 썼다. 네. 지시를 하지 않았다. 뭐 여러 사람이 봤다.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중요한 것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내는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다는 것이지. 그렇죠. 예. 그게 핵심인 것이지. 내가 달라고 했냐, 계약서를 썼냐, 지시를 했냐, 나 말고 누가 또 받았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예. 돈을 들여서 만드는 여론조사 결과를 뭐 내가 요구하지 않고 시키지 않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받았지만 내가 받았다는 것이지. 근데 받아본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구속력을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정치인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면은. 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당연히 유죄가 선고되려고 저는 봐야죠. 그렇군요. 네.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한 푼에 뭐 물론 이제 뭐 여러 사람이 돌려보는 것 가운데 하나를 그냥 건네봤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맞춤형, 그렇죠. 맞춤형이죠. 예, 그에게 유리한 예. 이런 구도를 만들기 위한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유죄 입증은 너무나 당연하다. 당연하게 예. 저는 보여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오늘 국정조사가 진행이 돼요. 예, 예. 그 윤석열 정권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조작 기소 의혹. 오늘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정조사가 예. 국민의힘 의원으로 전체 를 몇 번 했고 네. 이제 기관보를 3번에 걸쳤었어요. 예. 기관보에는 대북 송금과 관련한 기관보고 그다음에 대장동 유래신도시 김용 부원장 사건에 관한 기관보고 네. 그리고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네. 통계 조작 사건, 서해공무 사건에 대한 기관보를 받았고 네.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청문회가 실시되는데 예. 오늘은 대북 송금에 관한 청문회가 실시됩니다. 김건희 얘기 잠깐 짚고서 가겠습니다. 법정 안의 모습을 3개월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진관 부장판사가 마스크 벗어! 라고 해서 전체 얼굴을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이게 사실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영상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은 네, 오랜만에 달라졌어. 예, 달라졌습니까? 한 사람 같아요. 지금 저 모습이 약간 얼굴 붉어졌어요. 요거 이제 우리 이야기하면서 왜 붉어졌는지가 나올 겁니다. 열받은 거예요? 예, 열받은 거예요. 예, 의원님 욱했어요. 성질 있어요. 긁혔어요. 약간. 성질 장난 아닙니다. 예. 오늘 재판은 박선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1심 속행 공판이었고요. 증인으로 김건희가 나왔습니다. 오늘 재판 어떤 것들 물었는지 혹시 재판 관련해서 체크가 되신 분 계실까요, 소장님? 아니 기본적으로 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뭐 여러 가지 보고 받았냐 그랬더니 안 받았다고 그랬고 또 장관 인사에 개입했냐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다. 예. 예전에 뭐 검찰 인사에 개입했냐 그런 거 아니다. 그래놓고도 본인에게 불리한 것들은 대답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은 부인하고 불리한 것들은 그냥 묵묵부답, 무건수행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김건희가 김건희 했다. 아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대부분 전혀 없다, 뭐 전혀 모른다. 앞에 전혀를 꼭 붙였고요. 그다음에 저 지금 얼굴 새빨개져 있는 저 모습이 오늘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나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러면서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 않겠습니까? 김건희가 예. 지금 본인의 재판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재판에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그걸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럼 진짜 내란 비상계엄을 김건희가 몰랐을까요? 남편이 그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언제 알았을까요? 그 두 사람의 관계, 특수관계로 보면 하루 전에 알았다? 이틀 전에 알았다? 아니면 발표 1시간 전에 알았다? 그거 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상황은 본인 재판이 아니어서 저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본인 재판에 가서도 이제 불리하면은 부인으로 일관하겠죠. 형량에 영향은 없다. 오히려 궁금한 것은 나올 때 뭔가 이렇게 막 좀 주절주절하고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서 방청석 이렇게 쳐다보면서 뭔가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때 조금 전에 나왔던 저 사진보다는 저는 상태가 훨씬 안 좋더라고요. 조금 전에 그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면요. 저 사진은 보면은 김건희가 뭐 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오늘은 이제 마스크도 강제로 이제 그 탈착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재판장이 마스크 벗고 하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얼굴을 보여주면서 나가는데 앞에 하얀 머리 그리고 얼굴의 초췌함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는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큰 사진으로 나온 것과 지금 이제 사진으로 나와서 방청석을 바라보는 모습은 차이가 뭔가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 아는 사람을 본 건 분명한데
거기다가 뭔가 얘기를 했을 텐데 이걸 지금 전언해주는 기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과연 김건희가 그 시점에 뭐라고 주절주절합니다. 예. 무슨 얘기를 했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나가면서 뭐라고 좀 이 모양이 맞아요. 뭔가 말을 하는 듯한. 그러니까 증인으로 서 있다가 이제 다 끝나고서 초췌한 모습으로 나가면서 누군가를 찾습니다. 찾다가 나가면서 그 사람한테 말을 거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긴장한 상태에서도 뭔가 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욕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욕이요? 막 아니요. 자기가 불만을 있는 걸 토로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아니면 지난번에 어딘가 뭐 집회장에서 본인에게 뭔가를 좀 이렇게 서로 소통했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말을 했을까? 나 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표정으로 보기에는 좀 그래서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 김건희가 일단 나오니까 관심은 확실히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여기서도 이 진술을 할 때도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 맞아요. 예. 제가 여기 나온 것 자체가 뭐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짜증도 내고 사실 그 참고인 오늘 증인으로 나온 거긴 하지만요. 굉장히 짜증을 냈고요. 저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말을 할 때 예전에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발음이 너무 셉니다. 못 알아들을 지경이었어요.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또박또박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발음이 슬슬슬슬 세가지고 저도 한 여러 번 들으고 나서야 이제 이해를 할 정도로 발음이 셌다. 그러니까 뭐 몸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정신적으로 좀 많이 뭐 혼미하다던가 아마 그런 상태가 아니고서는 그 말의 태도나 말의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저 임세현 대변인님 정말 오랜만에 뵙거든요. 김건희 씨 성대모사 한번 해주세요. 아까 왜 날 여기 불러가지고 한번 해주세요 진짜. 아니 근데 마음에 피곤한데. 예전에는 제가 그 흉내내는 게 되게 비슷했는데 지금은 발음이 너무 구려져서 이게 새 버전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새 버전을 또 노력해야 그래도 한 되나요? 번만. 아유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죠. 제가 여기 나온 내용이 아닌데 증언 거부했습니다. 이런 식. 이제 이 버전으로 하셔야 돼요. 실제 김건희의 이제 지금 심리 상태는 어떻겠어요? 본인이 살아서 그렇죠.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 할 수 있나요? 정상적이면 아무리 비정상이라고 하고 윤석열처럼 뭐 요즘 성경책에 깊이 빠져 있다, 탐독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에서야 비로소 깨닫는다, 인생을 새로 본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평생 감옥에서 하면 되겠지만 김건희는 매우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사업가 출신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실물에 대한 감각들은 남보다 훨씬 더, 또 돈에 대한 이 집착정 이런 건 우리가 익히 봤지 않습니까? 예. 자기는 수없이 많이 슈킹하면서 타인에게는 슈킹한 돈 중에서 일부, 뭐 500만 원 정도 준 게 저는 전부인 것 같은데 그런 걸로 봤을 때 김건희의 지금 이제 심리 상태는 매우 불안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이제 분노, 정오심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지금 몸 안에 이렇게 응축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황인크님 저는 윤석열보다 김건희 씨를 더 용서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요? 국정농단을 했잖아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우리 그동안 재판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실 인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개입을 했어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행동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본인이 반성한다고 하지만 이전에 권력이 없었을 때 그때 후보 시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조만 하겠다라고 해놓고 권력 잡으니까 결국에는 본색이 드러나가지고 무소불위로 자기가 고난을 휘둘렀잖아요. 예. 나라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저런 사람은요 또 용서해가지고 또 밖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윤석열보다 더 용서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에 가면 상가가 있잖아요. 네. 거기 코바나 컨텐츠 있죠. 네. 거기에 여전히 사무실은 있거든요. 간판만 없죠. 거기에 이제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수행비서 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드나들고 있고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제가 한번 가보니까 깜짝 놀랐죠. 그 앞에 가서 턱 봤는데 누가 턱 마주쳤어. 아, 측근 비서. 예. 누구예요? 그 이제 뭐 누구도 있고 뭐 그다음에 저 유모 씨도 있고 그래서 드나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 사람을 봤기 때문에 뭐 세 사람이 다 드나드는지 두 사람만 드나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김건희는 어쨌든 나오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겠지만 그렇죠. 아주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감옥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 1년 2년 지나고 나면 이제 나올 수 있는 필연적인 문제가 저수지 문제가 나올 거예요.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가 최소한 2개가 있다. 국회의원이 직접 발언한 내용도 있고요. 그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그 공간이 그 이전에 무슨 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으로 들어가고 나서 그 사무실이 유지됐단 말이죠. 예. 그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을 내란죄로 국정농단범으로 사법 처리 또는 법적 단죄가 아니고 진짜 필요한 거는 돈 다 어디 갔냐고 그 국정농단하고 빼돌렸던 돈 이거 지금 누가 찾을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좀 우리가 상기시켜 놓고 있다가 어떤 때가 되면 그 자금 추적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좀 이제 그 숙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보도가 나온 것 중에 21g 전 직원이 그 관저에 있는 다다미 방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다다미 방을 김건희 요구로 설치한 것이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다다미 방이 윤석열이 술 마시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한번 땀을 빼고 잠을 한숨 자고 이랬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관저의 인테리어를 21g이 했잖아요. 네. 근데 21g은 일단은 그 전기 배공 이거를 할 수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 자체가 안 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업체를 김건희가 이제 본인 지정해서 한 건데요. 21g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디 그 전에 21g 전에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관저에 대한 조감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김건희가. 그러니까 그 조감도 갖다가 21g 주면서 이렇게 내 스타일로 바꿔줘라고 했던 게 보도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연 뭐 저것만 뿐이겠습니까? 지금 김건희가 뭐 했던 게 저런 것 뿐이겠어요? 비엔날레 가가지고도 또 정자도 갖고 오고 뭐 오만 짓 다 했던 거 아닙니까? 아마 예.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예, 김건희가 관저를 한번 방문해 보고 가면 변경되는 부분이 생겼다. 뭐 이런 증언도 있고요. 이 이야기까지 짧게 붙여놓을게요. 왜 다다미 방이냐? 그 일본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건진법사 법당 네. 법당 뒤에 있는 일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시조 아마테라스. 예 그런 것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진짜 일본 제품 예 진짜 그랬을까요? 그 뭐 제가 방송 때 단독으로 폭로를 했지만 4년도 5년도 4년도 말이지 4년도 3월 1일 날 그 갑자기 용산에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2박 3일 동안. 3월 1일이었습니다. 수행원 한 명만 데리고 2박 3일 동안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때 뭐 저 혼자 막 단독 보도 했는데도 뭐 다른 사람들은 따라 쓰지도 않더라고. 왜냐면 뭐 증거도 없는 데다가. 그렇죠. 뭐 대통령실에서 듣고 이제 한 것이지만 그 사라져서 경호실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것도 이제 맞아요. 추정의 영역을 한번 보자고요. 맞아요. 추정의 영역. 그래서 뭐 오대 명단 때문에 고소도 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조사도 받고 했지만 이제 무엇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원래 이제 점조하고 무속조하고 이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다담이라는 것이 왜 하필 다담이냐. 그러니까 사우나는 윤석열이 술을 많이 먹으니까 뭐 사우나탕이 필요하다 치지만 왜 방중에서 다다미 방을 하느냐. 우리 예를 들어 전통 한옥에 뭐 텐마루도 있고 그다음에 저 구들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 왜 다다미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다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다미는 절을 하기가 좋아요. 다다미는 그러네요. 절을 하기가 딱딱하지가 좋아요. 않으니까. 딱딱하지 않잖아요. 법당에 가면 뭘 깔고 합니까? 법당에도 무릎이 아프니까. 방석 깔죠. 제가 이제 그것은 다 소설의 영역입니다. 그 뭐 예를 들어 허위 사실 이런 걸로 저 시비 걸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지. 근데 사우나 설치한 것 있잖아요. 사우나 설치한 거. 근데 관저에? 윤석열이 그러니까 사우나가 관저에도 있었고 대통령실에서도 있었잖아요. 근데 술 많이 먹어서 사우나 한다는데 술 먹고 사우나 가면 위험합니다. 그럼요. 술이 갑자기 획 돌아요. 네, 위험합니다. 예, 위험합니다. 네. 거기까지 네, 하고. 네.